안녕하십니까. 이현호 안보교수입니다.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고 백선엽 장군이 100세 일기로 타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장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평남 강서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제1사단장, 1군단장, 1야전군사령부 초대사령관, 70대 육군참모총장과 4대 합참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극무공훈장과 을지 충무 은성무공훈장 그리고 캐나다 무공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장군은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4월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그해 8월과 9월 6.25 전쟁의 최대 격전인 낙동강 지구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55일 동안 미군과 함께 인민군 주력부대 3개 사단의 예봉을 겪음으로써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전기를 마련해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으며 동년 10월에는 국군 제1사단이 평양을 탈환해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1951년 7월 휴전협상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군 대표로 참석했으며 1952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돼 미 벤플리트 장군과 함께 10개 예비사단을 창설, 군 훈련체계 개혁 등 대한민국 정예군 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했습니다. 1953년 1월 대한민국 최초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했으며 1960년 5월 군에서 전역하셨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국군이 착용한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 아실 겁니다. 당시 국군은 전투복이 없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입었던 군복을 착용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생전에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장군의 유지에 따라 다부동 전투 참전용사 4명과 육군장병 4명이 다부동, 문산 파평산, 파주 봉일천 등 이른바 8대 격전지의 혈극을 장군의 관에 뿌렸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타계 소식에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백선엽 장군과 모든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됐다는 애도의 글과 함께 백선엽 장군의 영문회고록인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한국군 최초 사성 장군의 전시회고록 표지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2009년 대통령 직속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장군의 만주군 복무와 간도 특설대 경력을 두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식민지 상황 하에서 평양사범학교 졸업 후 배움을 갈구하던 중 후일 비행사로 이름을 날린 박승환과 이상열 등 만주 군관학교 생도들로부터 군인의 길을 권유받고 군인의 길을 선택했던 바 밝힌 바 있습니다. 장군의 만주군 복무 관련 사항은 명확한 사실이나 당시 암울한 나라 상황에서 꿈을 가진 젊은 청년의 진로 선택을 두고 이를 꼬집어 친일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장군이 항일 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친일 행위자로 선정한 것도 친일을 전제한 무리한 논리의 비약이며 장군이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장군이 부임한 1943년에 만주 일대의 항일 세력은 사실상 소멸 상태였으며 그 시기는 임관 1년 차인 24살 중위에게 결코 중요한 역할이 지워질 수 있는 계급도 아니었습니다. 장군을 친일로 보는 세력들은 간도 특설대 관련 회고록인 1933년 일본어판 대게릴라전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해 친일 행위자로 몰고 일부 중국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친일 행위에 초점을 맞춰 주장한 것입니다. 더욱이 장군의 타계 직후인 7월 13일 MBN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여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해 국민들을 아연케 했습니다. 다음날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심지어 사회자가 당황하면서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던 6.25 전쟁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6.25 전쟁은 북한하고 싸운 것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권과 군 출신 인사들이 고 백장군을 6.25 전쟁 영웅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입증된 전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있을 법한 가설과 확증 편향된 사고의 결과를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고인을 영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전쟁 초반의 시행착오를 딛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 이후 한국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과 전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공을 입체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군의 파죽지세로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국토의 10%만 남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백장군이 일본에 값진 승리는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와 관련한 백선엽 장군의 전공은 전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 및 소련 측 자료가 드러나 사실들이 검증되었으며 북한 최정예 3개 사단 2만여 명의 공산군에 맞서 끝끝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 북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결과는 어떤 억지 주장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다부동 전투 시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하며 선두에서 돌격한 사실은 당시 같이 참전한 마이켈리스 미 27년 대장 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는 장군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고 이 전투는 미국의 주요 군사학교에서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을 수업 교재로 활용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이 미 군사고문관의 입김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일부 주장은 장군이 당시 미군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한국군 지휘관이었던 점에서 일부 수긍이 되나 당시 한국군 지휘관의 전반적 작전 능력이 매우 미흡하여 미군 지휘하에 연합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맹군과의 소통 능력은 플러스 요인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 백선엽 장군의 평양파란이 무혈입성이란 주장도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당시 전황에 대해 입체적으로 검증한 6.25 전쟁사에 의하면 북한군은 수도 평양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아군의 우세한 공격과 공중 포병 공격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결코 평양 방어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미 1기병사단보다 2일이나 늦은 50년 10월 11일 38선을 돌파한 1사단은 기동력의 부재로 진격이 지지부진하였으나 미 1분단에서 전차를 지원받아 보전포 공의 패튼식 전법을 구사하며 전진해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함으로써 북한군의 전의를 크게 약화시킨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등은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7월 10일의 고 백선엽 장군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열었지만 정부나 군은 공식 행사가 없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릇 개인의 전력과 공과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장군의 친일 매도와 6.25 전쟁 관련 주장은 사실을 왜곡해 영웅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켰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대부분의 6.25 참전용사들은 나라를 지킨 자신의 청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빛바랜 군복을 수의로 삼기도 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은 국군 창군 멤버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일군 국군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장군의 빛나는 생애는 오늘의 젊은 국군 장병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신 고 백선엽 장군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